자, 오늘 물질마다 녹는 양이 달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7쪽을 펴주세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해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에 관계없이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도 양에 관계없이 고유한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먼저 함께 시작하기부터 보겠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물에 녹는 양은 같을까? 일정한 양의 물에 설탕과 소금을 계속 넣으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다면 녹을 수 있는 양은 같을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한번 써보세요. 다 써봤나요? 자,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설탕과 소금의 양은 다르다. 그 까닭은 설탕과 소금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설탕과 소금의 양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용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러한 물질이 요 주황색의 물질이 이 파란색 물질에 골고루 섞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바를 준비했습니다. 자바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잉크방울이 있고요. 요게 잉크방울이고 요게 지금 물입니다. 물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용해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잉크방울들이 물에 서서히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질들이 섞여 들어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해라고 합니다. 잉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이제 섞이게 됩니다. 섞이겠죠.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 아직까지 쟤는 안 움직이네요. 끝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안 움직여요. 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 건드렸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땅크 한번 볼게요. NaCl이 뭡니까?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염화나트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이온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염화나트륨이 골고루 지금 분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 섞여 들어가고 있죠. 입자들이 조금씩 섞여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루men 들어가서 끌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골고루 섞이게 될 겁니다. 좀 더 시간 좀 볼까요? 네, 지금 끌고 가네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걸리게 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염화나트륨이 속에서 곱게 들어가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서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이게 지금 끌려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한창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다 섞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인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197쪽에 줄 쳐보면 되겠죠. 이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여기를 용질,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과서에 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탕물을 예로 든다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설탕물을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설탕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탕물이 있으면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 설탕이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 물이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그 다음에 고르게 섞여서 있는 것을 설탕물, 요게 용액이 되고요.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서 용액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97쪽에 포화용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화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포화용액도 줄쳐주기 바랍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실험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양의 물은 아까 뭐였죠? 용매였습니다.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녹는 물질을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들이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질은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합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입니다. 자, 안전하게 위해서 실험복 착용, 보안경 착용, 보호장갑 착용, 폐기물 처리 유의 등을 해줘야 되고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코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지 않고 맛도 보지 않으며 피부나 옷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1번 비커에 물 50g과 자석을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물 50g과 전체 질량을 일단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질량이 되겠죠. 1번이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두 번째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교과서 198쪽입니다. 비커를 자석적기에 올려놓고 자석적개를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 자석적개가 여기 있는데 이 자석적개가 여기에 자석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자력에 의해서 얘가 스스로 저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3의 비커에 염화나트륨 조금씩 녹이다가 염화나트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무슨 상태를 만드는 겁니까? 여기 포화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포화용액일 때 이게 더 이상 녹지 않을 때는 뭐냐면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기 직전에까지 전체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염화나트륨 대신 질산나트륨으로 일사를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 결과를 표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회 측정한 실험 질량은요. 이게는 처음에 질량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질량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질량은 처음 질량에다가 용질의 양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0g에, 물 50g에 녹은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겠죠. 91.0 빼기 73.0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옵니까? 18g 나오죠. 18g. 그 다음에 여기 질산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118.6에서 빼기 얼마? 73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45.6이 나옵니까? 45.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18g, 질산나트륨은 45.6g이 50g일 때 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양은 각각 어떠할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럼 100g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을 볼게요.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양은 모두 증가하게 되겠죠. 25도씨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은 36.0g, 질산나트륨은 91.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지금 염화나트륨이 NaCl인데 얘가 지금 아까 물 50g일 때 지금 녹아있던 양이 얼마였냐면 18g이 녹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g일 때 얼마 녹느냐 했죠. X가 됐죠.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되니까 결국 X는 얼마가 됩니까? 36g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보겠습니다. 질산나트륨은 NaNO3가 됩니다. 질산나트륨은 물 50g에 아까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였냐면 45.6입니다. 45.6g이니까 이게 100g일 때는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이것도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91.2g이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지 설명해보자.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이 달랐죠. 아까 보니까 염화나트륨 NaCl은 지금 아까 100g일 때 지금 온도는 25도씨였습니다. 그죠? 25도씨일 때 100g일 때 염화나트륨 얼마였어요? 아까 36g이었죠. 36g이었고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91.2g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 같고 그 다음에 용매의 양이 같은데 용매의 양 같죠.
그런데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이 다릅니다. 자, 더 나아가게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봤죠? 온도에 따라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물질의 양이 달라지므로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일정한 양의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양은 달라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탕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설탕으로 실험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는 양도 높아지겠죠. 맞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다음 평가 항목에 따라 수술 활동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